제가 뭐 발표라는 지금 역할을 맡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의 행사 자체가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기다려보자라는 취지고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화두를 던지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보기 전에 잠깐 2002년 사스를 보면요. 치사율이 10%였습니다. 노약자는 50%. 지금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았는데 한국은 3명, 사망자 제로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는 한국 감염자가 186명, 사망자가 36명으로 사우디에 이어서 당시에 세계 2위 수준이었습니다. 하물며 중국도 사망자가 없고 일본도 없었는데 한국은 사망자가 많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황은 왜일까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금 사스나 메르스나 역시 다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지금 6월 5일 기준으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7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자도 많고 감염자도 많은데 치사율은 사실 사스나 이런 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심각할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유행이 돼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스하고 메르스는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됐었는데 지금 2020년에 코로나19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거기다가 사스 같은 경우에는 유행 기간이 114일, 한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 69일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는 유행 기간 자체가 예측 불가. 사실 감염병 일부 전문가들이 1월 달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해서 여러 기관들이 한 2개월, 3개월 예상했었는데 보기 좋게 다 빗나갔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을에 또 2차 대유행할 거라는 이 전망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생전 잘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팬데믹, 셧다운 얘기 나오다가 아예 락다운이 돼버리고 인포데믹, 정보 홍수죠. 가짜뉴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손을 타는 그 지폐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긴다는 소문에 의해서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렸다가 태워먹고 이란에서는 공업용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마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국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면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불꽃놀이를 권장하고 이런 아주 황당한 정보들이 이 지역사회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정보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이런 부분 휴지대란 같은 경우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장 확실한 건 사람에 의한 감염이라는 게 전파라는 게 가장 확실한 정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구가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이동이 가장 기본적인 산업인 관광산업 자체가 이제 같이 락다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광객을 우리가 고객, 소비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코로나 전파자로 인식하는 그래서 아시아계에서 중국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역 관광객들이 6월 초기에 유럽에 가는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봉쇄를 하고 폐쇄를 하면서 관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허츠라는 렌트카 사업체가 102년 된 세계 2위의 렌트카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파산보고 우리로 따지면 법정관리 정도 되겠습니다. 신청을 할 정도로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전 세계의 관광이 아주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남미의 아비앙카 항공이라는 것도 1919년 설립된 항공사인데 마찬가지로 파산보. 라탐 항공, 연간 7천만 명 승객을 운송하는 라탐 항공도 마찬가지로 파산보. 아래 사진은 인천공항의 이 어느 날 모습인데요. 평균 20만 명을 이용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관문인데 코로나19 이후에 하루에 3,000명 내지는 4,000명 수준.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 웃지 못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하나 이 외신을 탔던 건데요. 비행기들이 국제선이 뜨지 못하니까 주기장에 쭉 세워놓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 날개에 새 둥지가 트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가동을 안 하고 세워졌으면은 새 둥지가 생길 만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새 둥지가 생기면 이제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고 있는 이게 뭐 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관광, 세계 관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EU의 관광산업 종사자가 2,7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 그래프는 그 유럽 국가들의 관광 의존도입니다. 그 GRDP, 뭐 GDP의 관광산업 의존도인데 그리스가 20%를 넘고 있고 포르투갈이 약 16%, 스페인이 한 14, 5% 정도의 어쨌든 유럽의 아주 많은 나라들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잉관광이라고 아우성을 칠 만큼 관광에 의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재기능을 못하면서 지금 유럽여행위원회가 40%가 감소했다. 그런데 회복은 2023년이나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년도 유럽 관광은 아주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EU가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0조가 넘습니다. 를 긴급 투입 발표한다는 게 이것도 며칠 전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주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가깝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뭐 재밌는 사진입니다. 위안화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2018년에 1억 6천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국외 관광을 가서 320조를 썼습니다. 한국 예산이 43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 관광을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이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올해죠. 2억 명 예상했습니다만 코로나도 절대 불과한 숫자는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1억 6천만 명보다 더 다운돼서 아시아 전역이 대한민국은 특히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는 실정.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뭐 몇몇 사례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관광 산업에 미친 어떤 피해, 영향 정도를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그럼 코로나가 언제가 끝나긴 분명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뭐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지금 개별 관광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패키지 관광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젠 개별 관광이 일반화, 패키지 관광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행 동반자도 가족과 친구, 동호회가 주축을 이뤘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족. 아니면 혼행, 우리 혼밥, 혼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는 혼행이 크게 유행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Y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81년부터 96년까지 태생인데요.
우리나라의 Y세대가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한 22%.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그 1100만 명 중에 55%가 또 1인 가구입니다. 혼자 가구죠. 이분들이 특징이 손바닥에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전 세계 어디 관광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언어든, 뭐 지리든, 길 찾기든 뭐든, 뭐 쇼핑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 혼행이라는 거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유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숙박 형태 부분에서는 지금 호텔, 펜션, 제주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면 공유 숙박이라는 부분이 틈새를 딛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차박. 실제로 차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기가 자겠다, 혼자 자겠다고 해서 관련 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SUV도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도록 이제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공유 숙박 부분은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까만 글씨 부분은 그 제주 관광의 장점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빨간 글씨 부분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공유 숙박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데 과연 제주도에 있는 공유 숙박 형태가 오피스텔 아니면 영업용 사무실 아니면 그냥 민간인 개인 집들이 무분별하게 만약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적 부분에서는 이제 웰니스 힐링은 뭐 아주 보편화될 것 같고요. 이동수단 부분도 당연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관광은 스마트폰 중심, 그리고 관광의 가치가 자기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 자기 만족이 1순위였다면 이제는 안전, 공존, 제가 흔히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요. 배려 관광이라는 말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타인도 이제 배려하면서 하는 관광도 브랜드화할 수 있고 홍보하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제 그러면은 제주도가 저렇게 변해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부분은 제가 잠깐 참고 자료인데요. 과일 관광 때문에 제주도도 작년까지 엄청난 bom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락다운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 번도 강의를 가보지 못하고 1학기가 끝나가는 현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개별 관광과 혼행이 일반화되다 보면 과잉 관광의 문제가 아닌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발표하는 제조 관광의 질적 성장을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단이나 전세기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이제 점점 재검토돼야 될 시점도 됐다. 또 개별 관광객이나 혼행 족들을 위해서는 제주 관광 마일리지라든지 관광 패스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뿐만이 아니라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한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동행 세일이라고 전국 단위 이 소비 촉진 세일을 발표했는데 제주도도 제주 차원의 제주 관광 그랜드 세일이든 어떤 형태든 이벤트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아까 말한 공유숙박 문제입니다.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이 공유숙박 문제가 과연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지만 몇몇 인력으로서 제주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도 에어비앤비 검색하면 저희가 6,000개 이상이 뜹니다. 현재도. 일본만 해도 800만 개가 뜨던 시절인데 다양한 규제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특히나 가족 단위, 개별 단위 관광객들은 대규모 숙박시설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비대면 공유 숙박. 이용해 보신 계시겠지만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로 예약을 하면 비밀번호가 날라옵니다. 메일로. 그럼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갑니다. 뭐 집주인을 만나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야 된다. 세 번째 사진은 2017년에 호텔스닷컴이라는 온라인 대형 사이트에서 전 세계 가맹 호텔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악의 관광객 순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웃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무례하고 시끄러워서, 미국은 물질 만능주의 스타일이어서, 이런 쭉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었다는 거죠. 1위는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 열거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는 조금 그래서 각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존의 관광, 배려 관광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는 당연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내형보다는 실외형, 또 실제로 관광 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해변이나 비치 중심으로 현재도 지금 많이 관광 활동 패턴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관광이나 체육관광을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뭐 둘레길, 숲길, 휴양림 등을 대표 상품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파트, 그리고 뭐 올레길이나 숨은 맛집, 알려진 맛집보다는 숨은 맛집, 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그런 숨은 맛집이나 명소. 물론 도심관광지의 방역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지금 관광객이 호텔에 들어가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문 앞에 대고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 미국의 호텔들은 키리스,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갖다 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일본에 세계 최초 로봇 호텔이 만들어져서 체인점이 있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입니다. 스페인에는 트리트 호텔도 있습니다.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 얘기인데, 재밌는 게 뭐 일본의 호텔은 중간에 좀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 온 사람들을 대비해서 방에서 말도 시켜주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텔레비전 틀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로봇이 아직은 초보 단계다 보니까 손님이 코를 골면 코 고는 소리에 반응해서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한때 얘가 거의 사장될 뻔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떴습니다. 다시 떠가지고 이제 체인점을 밀려나가겠다, 공격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도도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자가운전이나 스마트폰이 관광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같은 수요의 급감에 대비한 대책도 미리 필요하다. 하다못해 뭐 항균 손잡이를 도입을 한다든지 자동 방역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간 입도 관리, 이제 본인들이 차를 갖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입도 관리, 그다음 제주 전 지역 중 무료 와이파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인데요. 현재 마찬가지로 공항에 가시면 저렇게 무인 발권기가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서비스가 있었죠. 하물며 표를 검사받고 들어갈 때도 비대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일본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런 무인 주문기처럼 터치스크린만 누르면 전혀 대면 없이 주문도 하고 음식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
속도로 확산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AI 기반 관광의 보편화. 오른쪽 위에 그림이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에어봇이라는 챗봇 형태의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도 제주관광 챗봇 같은 걸로 24시간 제주관광을 연결해주고 정보를 주는 시스템 같은 걸 포함해서 제주관광을 스마트화 시키는 많은 변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